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20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3.37포인트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비크 둔풍이 기관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2728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48.33포인트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126억, 기관이 482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B컷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단행 속의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심이 개선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디지전 B컷 후풍 하루 늦게 B컷 훈풍을 코스닥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1329.105원 0.0007%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 등 주요국 통화정책 이벤트 종료가 소화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바이오 M&A 인수합병 기대감과 국민연금이 제약바이오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녹십자열빙, 유한양행, 보령, 삼천당 제약, 엔젠바이오 상한가, 에클론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미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인하하면서 하반기 바이오 M&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미국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 센츄리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주요 M&A 딜 분석 자료에서 하반기 기대되는 M&A 약물로 방사성 의약품 RPT를 꼽았고 또 플루픽토 블러박스 등급이 유망해짐에 따라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도 방사성 의약품 M&A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바이오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줄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주식 4,081억 원을 순매수했고 셀트리온에 대한 대규모 매수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의 미 하원 통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AI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고 낙폭 과대 인식 속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JMB, 펨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일부 반도체 관련주, 엠노, 데이터 솔루션, 모아데이터, 링크제네시스 등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가온전선, 제일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 모멘텀 지속되고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7%로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3.97, AMD는 5.70, TSMC 5.34, 마이크론 2.18, 인텔 1.78 등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B컷을 결정하는 등 통화정책 완화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이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밤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따라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이른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비관론 보고서로 인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된 가운데 금일 낙폭 과대 인식 속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유럽 의약품이 비만 관련 심장 질환에 이고비를 사용 공고한 소식이 나오면서 유한양의 신고가, 고바이오랩, 한독, 대하제약, 나이백, 펩트론 등 비만 치료제 일부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076.69원의 HIV 치료제 올려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도 전해지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를 심장질환 환자에게 사용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는 이고비 사용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 라벨 업데이트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업데이트를 통해 비만 관련 심박출률 보존 신부전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비만 치료제는 중국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이고비와 일라이엘리 젯바운드가 먼저 중국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정 관련 종목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 오는 25일날 대왕거래 프로젝트 2차 전략회의 기대감에 화성밸브, TK락, 동양철관,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GSE, GS글로벌 등 동해 석유가스정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달 25일, 9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석유가스전 2차 개발 전략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6월 21일 첫 전략회의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번 2차 전략회의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산하기관, 업계, 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참여하고, 오늘은 올해 12월 첫 시출을 앞두고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를 위한 구체적 준비에 몰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소속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상승 있을 좋았습니다. 연말까지 수주 강세 전망 소식에 HD현대, 미포조선, 하나호션,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엔진, 성광밴드, 태웅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다올투자증권은 조선업에 대해서 올해 누적 수주가 무려 278억 달러로 추산되고, 필요 수주 규모는 300억 달러, 올해 매출 목표가 3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의 도달해 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상당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수주는 2023년에 350억 달러를 넘길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하락과 함께 조선업종 주가도 조정받았으나 연말까지도 컨테이너와 카타르 LNG 등 수주가 강력할 예정이고, 3분기는 계절성으로 QOQ 눌림이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QOQ로 선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시하는 경우도 시조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타르 LNG의 경우 3월에 발표된 카타르 에너지 PH3에서 후동 중화가 QMAX 6척을 수주했지만 나머지 20여 척은 한국 조선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PG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방산 관련주 그리고 해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번전 우려 소식에 흥그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LPG 에카 석유가스 관련주, 그리고 스페코, 코츠테크놀로지, 현대로템, 대성하이텍, 휴니 등 방산 관련주, 그리고 흥하해운, STS 그린노지스, 태안해운 등 해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파괴 공작에 이어 레바논의 접경지에 전례 없는 공습을 가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북부 지역에서 군사계획을 승인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고, 지난 17과 18일 헤즈볼라 삐삐 무전기 폭발 사건 발생 직후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영상 연설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자산을 표적으로 자국군 전투기들이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를 준비하던 다중 로켓 발사대 약 100대 등을 선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최근 발생한 무선 호출기 삐삐, 무전기 등 동시 다발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요, 또 보복을 공개 선언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국경지대 이스라엘군 진지를 대전차 유도미사일 등으로 타격해서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약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헤즈볼라 수장도 호출기 수천 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이 학살 공격은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파로 WTI가 1.47% 상승하면서 72.95달러에 기름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휴전 중재에 나섰던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기 내 협상 타결을 체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면서 협상이 나중에라도 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무선 네트워크 최적화한 엔비디아 AI 에어리얼 발표 소식에 다보링크, 에이스테크, 기가레인, 센서뷰, 오파스넷, 인텔리안테크 등 5G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다니엘 플랫폼에서 차세대 AI 경험을 제공하는 엔비디아 AI 에어리어를 공개했는데, 엔비디아 AI 에어리어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제조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위한 원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업, 농업, 물류 분야의 컴퓨터 비전, 생성형 AI 기반 코파일럿과 개인 비서, 새로운 공간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로봇 수술, 3D 협업, 5G 칙시 발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T-모바일, 에릭슨, 노키아와 협력해 AI 랜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AI 랜의 상용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엔비디아의 AI 에어리얼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AI 에어리얼은 AI 시대의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AI 랜을 설계, 시뮬레이션, 훈련, 배포하기 위한 가속 컴퓨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번호는 착신 거부가 되어 있는 번호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또한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